아직도 뉴스에는 시진핑이 등장하고 있다. 여전히 정상회담장에서는 그의 얼굴이 전면에 찍히고 신화통신은 그의 연설을 일면에 내보낸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권력 지형도에서는 그 얼굴이 전부가 아니다. 시진핑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국가주석, 당 총서기, 군사위원회 주석이라는 세 개의 직책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결정권과 집행력은 다른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의 정치사는 항상 겉과 속이 다른 시스템이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교묘하게, 더 조용하게, 더 급속도로 권력의 중핵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이미 한 번 본 적 있다. 1978년의 화국봉. 당시에 그는 모든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이 이미 권한을 넘겨받고 있었다. 지금 중국은 똑같은 각본을 단지 다른 배우들로 재현하고 있다. 호춘화는 공식적으로는 제2부주석이지만 사실상 최고위 회의의 C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발언은 정책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웨이동은 올해 3월 이후 모든 고위 군사회의에서 모습을 감췄고 시진핑 최측근 중 한 명이던 농업부장 당런제는 이미 공개적으로 사법 처리되었으며 자신의 동료들을 직접 고발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화면에는 여전히 시진핑이 있다. 왜 그런가? 왜 여전히 그는 외국 정상과 악수를 나누고 회의 주재자로 서 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그는 지금 그 어떤 실질적 권력도 갖고 있지 않지만 체제의 불안정을 막기 위한 가시적 안정장치로서 존재하고 있다. 즉, 그는 지금 나가면 혼란이 터지는 얼굴인 것이다. 실제로 관영 언론은 그를 소개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당 중앙의 결정이라는 표현이 빈번히 등장하고 시진핑 총석이라는 말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명령이 아니라 토론의 주체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의 발언은 점점 더 형식적이며 일반론적인 수사로 채워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코드는 단순하다. 그는 지금 더 이상 시스템의 중심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사라질 수는 없다. 사라지는 순간 자산시장과 위안화, 국제외교 모두가 동시에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유지한 채 권한을 분리당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 기술이자 전략적 시간 벌기다. 지금의 시진핑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풍벽이자 시간 지연 장치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그가 화면에 나오는가? 첫째, 중국 체제는 갑작스러운 얼굴 교체를 가장 위험하게 여긴다. 둘째, 내부 권력 재편은 이미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겉모습을 유지하며 실질적 전환을 조용히 진행 중이다. 셋째, 그의 얼굴은 여전히 체제의 상징이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완충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2년 동안 벌어질 모든 실책과 실패, 정책 실효성 부족의 책임은 여전히 그 사람 얼굴에 더 씌워질 수 있다. 새로운 중심 세력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시간을 벌고 안전하게 2027년 21차 당대회로 넘어가기 위한 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시진핑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라 정치적 방패막이다. 그의 얼굴은 체제를 가리는 커튼이며 내부에서는 이미 다른 목소리, 다른 손길이 다음 10년을 설계하고 있다. 특히 호춘화의 등장은 이 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 인물이 아니라 회의에서 발언하고 메시지를 만들며 당내 핵심 포지션을 하나씩 확보해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시진핑은 조용히 그 옆자리에만 앉아있을 뿐 어떤 새로운 안건도 주도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은 남아있지만 힘은 없다는 정치학 교과서적인 사례다. 화면에 나오는 것만으로 실권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권력은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없이 결재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서 실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단순히 누가 연설했는가, 누가 보이지 않는가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조의 전환은 여러 층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5가지 신호가 존재한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징후가 아니라 권력의 중심이 옮겨졌다는 실질적인 증명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호춘화의 무대 중심화다. 단순한 재등장만이 아니다. 9월 이후 각종 고위 회의에서 호춘화는 줄곧 C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강도 높은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특히 정치협상회의에서 그는 원래 진행을 맡아야 할 왕후닝이나 석태봉을 대신해 회의를 주도했다.
이는 의전적 서열 변경이 아니라 실질적 권력 분배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그는 과거 온건하고 조심스러운 화법을 버리고 경제, 조직, 이념에 걸친 종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지침이며 정책 초안이 되고 있다. 이는 권력의 의지 형성 단계에서 이미 중심에 서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두 번째 신호는 군권의 이탈이다. 하웨이동 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올해 3월부터 모든 공식 회의에서 사라졌으며 그의 빈자리는 지금까지도 누구도 공식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시진핑 최후의 군 내부 최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사라진 이후 북경 서부지구, 청두, 난징 등 주요 군구에서 연쇄적인 고위 간부 교체가 이어졌다. 군부 내에서는 비공식적인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으며 일부 군사위 관련 행정처는 권한이 국무원 산하 조직으로 넘어가고 있다. 군의 충성 대상이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신호다. 총을 쥔 손이 바뀌었고 이는 곧 정권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신호는 당내 고위직 재편이다. 10월 이후 지방정부 고위직, 특히 재무, 조직, 선전, 군공 시스템에 걸쳐 예고 없는 교체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시진핑 체제 초기에 발탁된 인물들로 시계열 인사라고 불리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좌천되거나 부임지 없이 대기 상태에 놓이거나 심지어 반부패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 동시에 호춘화 라인의 실무형 관료들이 새롭게 전진 배치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청년단 배경, 지방행정 경력, 대외 개방 경험이 많은 인물들이다. 이는 충성이 아니라 운영 능력 중심의 인사정책으로 돌아섰다는 뜻이다. 네 번째 신호는 언론의 보도 방식 변화다. 시진핑을 직접 지칭하는 기사 수는 줄어들었고 주요 국가정책은 중앙의 결정, 집단적 논의라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이 결정했다라는 단정적 문장은 사라지고 있으며 대신 시진핑이 회의를 주재했다, 발언했다 라는 중립적 표현만 남았다. 더 나아가 일부 국영 매체에서는 그의 사진이 주요 기사에서 제외되거나 편집상의 중심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언론이 의도적으로 중립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다시 말해 지도자 개인 중심 프레임에서 체제 운영 중심 프레임으로의 이동이다. 다섯 번째 신호는 플랫폼과 기술 시스템에서 나타난다. 11월 초 주요 국유은행 앱과 증권거래 플랫폼, 위챗페이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점검과 출금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기술적 오류라고 설명했지만 시기와 범위, 적용 기관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자금 흐름에 대한 속도 조절로 보인다. 대형 정치 회의나 민감한 인사 발표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금융 플랫폼 이상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더 나아가 SNS에서는 민감 키워드가 사전 차단되며 검색어 순위 조정도 즉각 이루어진다. 이 모든 현상은 정치적 정지 준비 태세의 일환이다. 권력 교체 시점에 발생하는 정보 차단, 자금 흐름 통제, 여론 조정은 사실상 새로운 지휘부의 시험적 시운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시진핑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지만 기능은 정지되었다. 그는 더 이상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엔진이 아니다. 다만 그 기계를 덮고 있는 외관, 디자인일 뿐이다. 그 외관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내부 부품은 모두 교체되고 있으며 시스템은 새로운 설계도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권력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중국의 권력 구조를 보면 우리는 마치 1978년의 화국봉 시대를 다시 보는 듯한 기시감을 느낀다. 화국봉은 문화대혁명 이후 권력을 승계했지만 덩샤오핑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두 개의 범사와 진리 기준 논쟁에서 밀려났다. 명목상 최고 지도자였지만 당무, 군무, 국무를 하나씩 내주면서 결국 1981년 공식 퇴장했다. 지금의 시진핑도 정확히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권위는 유지되지만 실권은 사라졌고 명단에는 남아있지만 결정에는 빠져있다. 그가 여전히 화면에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지도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중국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는 늘 누가 조용히 밀려나고 있는가이기 때문이다. 이번 11월을 기점으로 중국은 명실분리 국면을 마무리하고 실질 권력 이양 단계에 들어섰다.
과거 화국봉이 5년에 걸쳐 권력을 반납했다면 시진핑은 2년이라는 훨씬 압축된 시간표 위에 서 있다. 2027년 21차 당대회까지 후계 구도를 확정하고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기 위해 2025, 2026년은 책임 떠넘기기, 불만 정리하기, 인사 교체하기의 3단계 조율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시진핑은 혼란 방지용 가시적 존재로 남아있을 것이고 모든 정책 실패, 경제 혼란, 군 내부 붕괴는 그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그에게 면죄부가 아니라 마지막 역할이다. 새 권력은 이 면피형 리더십을 이용해 10년짜리 청사진을 그릴 시간을 벌고 있다. 이런 구도 아래에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을 직면하고 있다. 첫째, A 시나리오다. 시진핑은 2027년까지 공식 직책을 유지하되 모든 핵심 결정은 호춘화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에서 나오는 방식이다. 인민은 변화가 없는 듯 착각하지만 실제 권력은 이미 옮겨가 있다. 이 시나리오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중국 공산당다운 접근이다. 둘째, B 시나리오다. 2026년 중반 양회 혹은 비상전당대회를 통해 일부 직책을 조기 이양하고 시진핑은 외교적 명분을 이유로 은퇴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는 일정한 충격이 따르겠지만 경제 회복을 위한 명분으로 포장될 수 있다. 셋째, C 시나리오다. 내부 협상 결렬, 혹은 군부 불만 폭발, 혹은 시진핑 측의 강경 반발로 인한 조기 퇴진 시나리오다. 이 경우는 극히 위험하며 중국 전역의 비상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A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력의 이동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하다. 화면이 아니라 자리를 보라. 누가 C자리에 앉았는가? 누가 사라졌는가? 누가 말을 아끼고 있는가? 최근 몇 달간 베이징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도로 통제 빈도 증가, 군용 비행기 이동, 핵심 공무원 출국 금지, 거듭되는 은행 시스템 점검, SNS 실시간 통제 강화, 이 모든 흐름은 정상 운영이 아니라 구조 전환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구조 전환의 정점에는 시진핑이 아닌 새로운 그림자가 서 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왜 그는 여전히 뉴스에 등장하는가? 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면서 악수하고 회의장에 나오는가? 그 이유는 하나다. 아직 이 체제는 그 얼굴이 있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은 얼굴이 아니라 사인하는 손에 있다. 지금 중국은 사인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 한복판에 있다. 그 손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사인의 방향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한다. CCTV가 비추는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좌석표를 읽어야 할 시간이다. 누가 가운데에 앉아 있는가? 누가 발언하고 있는가? 누가 새로운 명단을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누가 조용히 사라졌는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중국의 미래 권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은 아직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다음 무대의 조명 아래 누가 준비를 끝냈는가이다.